지역발전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영덕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선대학교 민영동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김시국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지대학교 김명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대학교 김문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 지병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학교 연민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NGO센터 서정은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사랑고기인 경제문화공동체 윤영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김춘성 단장님께 참석하셨습니다. 또 노동위원장님 양보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선대가 공영형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저대가 지역사회 어떤 역할을 하려면 토론회 한 번으로 이게 끝나서 되겠느냐, 적어도 5회 정도는 토론을 하면서 시민사회의 그 뜻을 좀 전달을 해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다. 그랬더니 조선대학교에서 내년까지 이런 토론회를 5회를 계속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역민과 사랑을 꼭 피우려면 스킨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킨십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사회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 운영이 돼야, 그리고 지역민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저희가 꿈꿨던 그런 조선대학교의 공영형이라는 그런 그 취지에 맞을 수 있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민, 그리고 지역을 떠나서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사립대학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고등교육 기관으로 거듭나는 그런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에는 정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공영 사립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 학생, 교수, 직원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 그리고 사학법인이 함께 민주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공영형 사립대는 지역발전과 혁신에 필요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85%가 넘습니다. 대학이 위기이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학은 지방의 사립대학입니다. 지역의 알찬 대학 하나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립대의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문제에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공동체의 현안 해결에 앞장을 서고 지역의 혁신과 미래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제목을 보면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발전 보도입니다. 아직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기에 대학의 공공성 역할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항상 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74년 전에 1946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믿음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조선대학교를 세운 이유가 배우지 못해서 남의 나라에 우리 나라를 뺏겼다. 젊은 인재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그런 특히 그 당시 74년 전에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교육을 시키자. 또 생산교육, 교실에서만 하는 쓸모없는 그런 교육만,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교육 시키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겠다 해서 자가경제교육을 내세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그렇습니다. 개성교육이라는 게 특성화 이야기를 개성교육을 지금 벌써 74년 전에 얘기를 했고, 지금 링크 사업단, 산학협력 해라, 뭘 해라, 이게 참 상상교육이. 그리고 뭐 과장학금, 지금 한국 장학재단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시험도 그런 전통적인, 저희들은 스스로도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공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학교의 정체성 자체가 조선대학교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걱정을 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대학교는 정의사 체제로 전환하며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대학교는 윤립대학의 정체성에 맞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교수평회가 앞장서서 조선대학교의 공공성을 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저희 조선대학교는 지금 당면하는 문제는 가장 큰 게 바로 재정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공영 사립대학으로 유입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아까도 앞서서 말씀 많이 주셨지만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지역대학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재 유출과 인력 통역인과 감소를 되면서 폐쇄되어 있는 이 사립대학을 공영용으로 돌려서 정부의 역할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방의 지방 균형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조금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익 분투가 이제 발생하면서 우리 거점 국립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고등교육 정책을 이제 전개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속에서 제가 어느 기회에 토론을 나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거점 국립대학 육성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5페이지에 걸쳐서 토론문을 써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한겨레신문에서 이제 조목조목 비판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떠한 관점들을 갖다가 해서 어떻게 하면 공영형 사립대학이 굉장히 왜곡이 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이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개별 사립대학 지원 정책으로 이것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라든지 관료라든지 국민들한테 사립대학을 지원하느냐 세금으로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 그리고 우리 지병근 교수님이랑 김문희 교수님하고 활동을 하면서 제가 평가할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귀한 것이다. 귀한 것들이 어떤 기억이냐면 이 공영형 사립대학과 대학체제 개편을 갖다가 옛날에는 단순히 대학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어떤 학술적인 학문적인 학문이라보다는 교육의 문제로서 이것을 사고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하고 완전히 결합을 시켜내는 상황에서 지병근 교수님이 공영형 사립대학 하면서 지역국가 공영형 사립 주제 발표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실효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든 간에 공영 사립대 논의를 하고 있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뭔가 여론의 장소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제를 좀 생각해 본다면 전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제에 정말 필요한 대목은 국민 여론을 여기 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영사립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대학에 있는 구성원들과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관료들 사이에서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다. 국민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아무래도 분명은 그 공약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문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렇게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분명하게 2019년부터 공영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한다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0대 공약에서 가장 큰 중점 공약 중에 하나는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고등교육 재정 지원,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1년, 12년 박근혜 대통령 집권 그 이후부터 금액이 한 거의 2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등교육에 대한 기가이 투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일반 지원 사업은 거의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이 된 게 뭐냐면 다 등록금 정책에 이제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립대학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일반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가재정이 필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냥 대학에서 그 실제로 필요한 돈들은 거의 국가가 책임을 안 지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남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관심 영역은 고등교육, 대학교육 개혁입니다. 오늘 이 자리 좌장 역할을 맡게 된 배경도 제 전공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히 공영형 사립대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지병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영형 사립대가 삶을 위한 교육으로 가야만이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광주라는 도시 전체가 교실이고 5.18 정신이 교육 과정이다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는데요. 이 지역 사회의 공영형 사립대라면 광주라는 도시 전체를 캠퍼스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교육 과정의 핵심 주제가 5.18 정신이라면 얼마나 지역사회 연계성과 또 미래 지향성이 함께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안은 세 분 교수님께서 조선대학교의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법적, 제도적,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전 역으로 탑다운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고요. 왜 사회적 협동조합 공영형 지방대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선대학을 광주 시민과 광주 전남 지역사회가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이끌어가는 방식의 제안을 좀 해보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되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가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 있어야 할 겁니다. 무엇으로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것인지, 지역사회의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이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조선대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먼저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대학과 지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두 개의 어떤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대학이 지역과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손을 내밀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첫 스킨십, 요게 좀 상당히 저한테 나를 꽂히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지만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청을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단은 만나고 스킨십 자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많은 의미 있는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스킨십이지 않나. 제가 국립병 사립대 때가 되더라도 공공형 사립대가 되더라도 광주 시민 조선대를 필요하는가라는 반성과 자각이 없다면 지금 몇 년 전에 광주에 초중고 학생이 23만 명이었는데 매년 1만 명씩 줄어서 올해 20만 명입니다. 1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대가 지역을 위해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학교가 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실이.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문제에 대한 좀 자각과 반성과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박영구 선생님한테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분은 기자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학내 민주화에 참여하셨고 또 여기 지금 토론자로 오신 분들이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언론인 입장에서 기자 입장에서 동네 입장에서 또 쓴소리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아까 그 앞에 말을 좀 짧게 들었어요. 대학이 공영형 산업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학의 고등교육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출발했다고 이렇게 아까 발제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시아 문화전당이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공약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뭐가 같이 거론됐었냐면 한해종 있죠. 네. 한국예술종합대학이 광주에 같이 묶어내려오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거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몰랐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반대했는지 아세요? 한해종 교수들이 이 보따리 싸고 다니면서 이걸 반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교수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 못 내려왔죠. 저는 이 대학의 공공성 강화하고 지역의 어떤 발전, 그 다음에 이 공영 사립대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걸 저는 염려를 해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시간이 걸릴 거냐면 결국은 이 설득하는 작업,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대학 구성원들이 지금 저는 놀랐어. 제가 왜 놀랐냐면 88년도에 조선대학교가 박철웅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관선인사가 오고 이렇게 됐었는데 30년 동안 지역사회 우리 대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한다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럼 30년 동안 저들은 뭐 했냐? 아주 정말 심란하죠. 30년 동안 뭐 했냐면, 물론 잘한 거 있어요. 근데 저는 기자니까 문제를 지적하죠. 30년 동안 뭘 했냐면, 이 지역사회에 자기들의 어떤 이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이 파벌을 만들고, 그래서 그 파벌을 지역사회까지 확장시켜내는 이 일만 30년 했어요. 놀랍죠? 예, 저도 이제 조선대학교 모교입니다. 저도 각 시민단체에게 제가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해서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범시도민 협의회를 한번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4개 단체에 제안서를 한번 보내봤어요. 답이 온 데가 딱 2군데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학교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저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아까 우리 박영구 선생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심은 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은 있는데 그간에 조선대학교 뭐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참여를 봐서는 좀 가타부터 좀 답변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대학의 현실이고 아마도 지금 공영형 사립대학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성지대나 영남대나 좀 그런 것이 아닐까.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두 대학보다는 좀 불이가 났을 것 같아요. 사회적 불이가. 그러니까 우리 서정훈 센터장께서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적어도 광주는 더구나 우리 학교의 탄생 배경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추도내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 대학에서 오신 우리 시름은 교수님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시도민들하고 같이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하면 왜 우리 대학이 시민사회하고 같이 손잡고 뭘 해야 이런 얘기가 팽배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게 단지 조선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광주 시민 전남 도민의 문제고 우리 정태하기 산시하기까지 호남 민중들 7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그런 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선대 같은 상계 같은 영남대 같은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아니라 같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공동전선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런 것이 아까 우리 앞으로 오후에 몇 번 한다고 하는데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나가는 그래서 공감대를 더 넓혀나가는 기회를 사실상 조선대가 가져가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